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진짜 힘듭니다. 자꾸 태클을 걸어요. 남이 태클 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태클 걸어요. 오빠가 본인한테는 좀 많은 영향을 줬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본인 보기에는 오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빠의 성격일 수도 있고, 뭐 오빠가 뭘 잘하고 뭐 못하고 이런 걸 수도 있고, 오빠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면은 제가 도움 드리는데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오빠가 동생인 저를 많이 이끌어주고 많이 놀아줬다. 같이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어릴 땐 참 사이가 좋았던 것 같다. 어렸을 때는 이제 그랬고, 근데 크면서 성격이 다른 게 많이 느껴진다. 오빠는 어른들이 바라는 대로 책임감 있게 사는 걸 중요히 여기는 반면 저는 좀 더 자유를 바랬던 것 같아요. 표현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이렇게 본인이 오빠를 인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주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잘 이끌어주고 놀아주는데 크면서 점점 성격이 나오는데 오빠는 책임감 있게 사는 걸 어른들이 바라는 대로 이제 그런 스타일, FM 스타일이죠. 어른들이 보통 이뻐하죠. 좋아하고 칭찬하고. 근데 나는 좀 더 자유를 바랬다. 어떤 게 있으셨어요? 자유를 바랬다는 게 구체적으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연에서는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속에서는 자유를 바랬지만 그거를 그렇게 막 표현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부모님께 원래는 순종적인 성격이었는데 대학 들어가고부터는 반항도 많이 하고 싸웠다고 하셨잖아요. 아빠가 의사인데 사춘기 때부터 집안에서 봤던 남자라는 압박을 나한테 많이 풀었다. 이거 되게 흔해서 이해가 돼요. 어떤 얘기인지. 남들이 볼 때는 모범생이지만 나는 오빠에 대한 감정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오빠는 어른들이 바라는 대로 책임감 있게 사는 걸 중요시 여기는 게 내 입장에서는 어땠는지 또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빠가 그건 그거고 내 입장에서의 오빠의 그런 면은 또 전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나는 오빠랑 다른 성격이고 자유를 바랐던 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수련 받기 전에 이제 뭐 대진이 하면서 돈 모아서 외국 가고 이런 생활을 하신 것 자체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캐나다가 좋은 이유에 대한 얘기해 주신 부분도 개개인의 다름을 받아주는 자유가 좋은데 이런 표현을 해주셨고 자유를 분명히 좋아하는 성향이신 것 같아요. 오빠는 나보다 늦게 의전원에 들어갔다. 자기가 원해서 들어가서 그런지 의대에서 힘들어도 잘 견디더라. 근데 나는 미칠 것 같아서 졸업하고 막 해외 쏘다니고 그랬는데 오빠는 힘들고 불행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참고 쭉 전공일 지속하고 하더라. 내가 해외 다니면서 재미를 찾아다니고 그런 거에 저에게는 자유였는데 오빠는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 그럴 수 있죠. 스타일이 전혀 다른 거예요. 본인은 그게 정말 자유고 좋고 너무 행복하고 유일한 행복을 느끼고 막 이런 표현도 아까 해주셨는데 오빠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불행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참고 하는 걸 할 수 있고 오빠는. 오빠의 이런 게 본인은 어땠어요? 오빠가 나랑 다르고 오빠가 나를 이해 못하고 또 부모님들 오빠랑 비교를 했었을 것 같아요. 휴학 본인은 했었을 때 부모님으로 인해서 또 힘드셨잖아요. 나를 한심해하고 답답해했다. 시기적으로는 오빠가 그게 더 나중일 수 있지만 어쨌든 오빠는 계속 쭉쭉 하고 이런 거 보면서 본인 입장에서의 오빠에 대한 그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오빠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그런 오빠가 어땠는지, 그런 오빠로 인한 여파가 내 입장에서 어땠는지, 내 감정이 어땠는지, 제가 늘 강조드리는 내 감정. 옆에서 오빠 보는데 많이 불쌍하고 마음 아팠다. 어떤 부분들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근데 대화만 했다면 나랑 완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자꾸 피하게 되더라. 어렸을 때는 또 친했는데 오빠를 오히려 점점 피하게 되는 거. 많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데 피하게 된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저는 안 돼요. 불쌍한데 왜 피하는지.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데 피하는 이유. 보통 피하는 거는 싫은 사람 피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데 피한다. 나랑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건 상황인 건데 그 상황에서 어떤 걸 느끼시니까 피하는지 집요하게 여쭤보는 게 중요하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거는 진짜 중요해요. 주로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연에서 많이 다뤘지만 형제 관계도 부모 못지않은 중요한 관계예요. 관계가 좋고 나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에서 느껴지는 나의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불쌍하지만 오빠랑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가 나올 때 결국 자기 말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슬슬 화를 내는구나. 오빠 스타일이 자기 말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슬슬 화를 내는 스타일이다. 그럴 때 나는 번거롭고 감정상에서 피한다. 어떤 식으로
화를 내시는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이런 식으로 보통 제가 여쭤보고 대답하다 보면 막 그 이미지나 경험들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기억력이 어마어마해요. 특히 감정과 관련된.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막 대화 내용, 어떤 표현, 그 분위기가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피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되는 그 내 느낌, 그때 그 분위기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쉽게 말하면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이거잖아요. 이게 딱 수학적이잖아요. 답이 1번이냐 2번이냐 그 근거는 뭐냐. 근데 보통 심리 상담도 그렇고 정신과도 그렇고 뭔가 도움을 준다는 게 결정해 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뭐 결정을 한쪽으로 유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어떤 부분들을 갈등하고 있구나. 그 갈등을 하는 이유는 그 생각 사이사이에 어떤 감정들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고 자꾸 이쪽을 생각해도 태클이 걸리고 이쪽을 생각해도 태클이 걸리는구나를 잘 이해하시는 게 진짜 도움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뭐 이상과 현실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누구나 하는 고민일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갈등과 관련된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오빠가 화가 치솟아서 갑자기 칼을 들고서는 나 지금 내 손 베려고 한다. 너 안 말릴 거냐? 이러더라. 제가 해외 다니는 거 말리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오빠가 칼을 들고 있으니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서 방문 잠그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적이 있으므로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해요. 너무 힘든 경험을 하셨네요. 이때 본인의 감정이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답변하신 거는 오빠가 너무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의 행동은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다. 그 이후로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한다라는 또 행동. 제가 필동 영상에 올린 멘탈관리법.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게 크게 세 가지 축인데 생각, 감정, 행동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 상황에서 생각과 행동은 얘기해 주셨지만 감정을 얘기를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어요. 외로우셨군요. 무서운 마음은 잠깐 있었고 그냥 많이 외로웠다. 당연히 칼 들고 하니까 이제 무서웠을 거고 놀랐을 거고 근데 외로웠다. 이 외로움이라는 게 어떤 이유로 느껴지셨을까요? 뭐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느껴지는 그 흐름, 오빠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나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크게 느껴진 거, 어떤 흐름이 있는 걸까요? 가족 중 날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다. 오빠한테 이런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신 거는 오빠한테 기대치도 많이 있으셨던 건가 봐요. 형제 남매가 아무리 심한 행동을 나한테 해도 내가 이미 마음이 좀 거리가 있고 갈등이 이전부터 있었고 그러면 오히려 덜 힘들 수도 있는데 본인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은 잠깐 외로움이 많았다라는 거는 외로움이라는 게 혼자 된 느낌이잖아요. 오빠의 영역이 본인 안에 되게 큰 거죠. 난 왜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가족들이 날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이런 생각. 왜 혼내고 억지로 가르쳐서 고쳐놔야만 하는 사람으로 보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힘든데 힘든 것도 힘들지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도 힘들지만 이해 못해주는 걸 넘어서 오히려 내가 잘못된 거다. 너는 고쳐야 된다. 이런 식의 느낌까지 이제 주게 되면은 그게 진짜 힘든 건데 부모님도 아까 사연에서 나왔지만 오빠도 마찬가지. 이런 경험을 이제 충격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은연중에 많이 느꼈겠죠. 가족이라는 게 계속 보기 때문에 뭐 밥 먹다가 한마디 한 것도 그렇고 그냥 나를 쳐다보는 표정 하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가족들이 나의 이런 면을 이상하게 본다. 내가 뭔가 잘못된 거로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흔들려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나는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만약에 본인이 오빠랑 다르게 뭐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유를 추구한다는 거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건가 보다. 오늘 사연에서도 좀 나와요.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 어떤 뭐 돈을 모으는 것과 보통은 조금 약간 반대 개념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시게 된 것 같아요. 돈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나는 너무 철이 없는 거 아닐까. 지금 이 나이에 돈도 저금 안 해두고 그동안 애써 눌러두려고 했던 걱정과 두려움. 내 안에서 자기검열 엄청 해요. 마음빗다님. 자기검열이라는 그 용어를 라이브 때도 다룬 적이 있고 영상으로도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 강박적 성격
특성에 있어서 강박적이라는 게 강박이라는 거랑 조금 다르게 굉장히 나에 대한 자기 기준이 높고 이런 것과 관련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자기 검열이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상담할 때 늘 느껴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진짜 힘듭니다. 자꾸 태클을 걸어요. 남이 태클 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태클 걸어요. 지금 진로 고민도 인생의 중요한 고민하는 것도 내가 나를 태클 거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지금 무기력이 지속된다 하시고 뭐 이게 우울증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은데 우울증이랑 좀 달라요. 물론 예전에 휴학할 때 그때 우울증이 있으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약하지만 뭔가 지속되는 느낌. 이래서 내가 답답하고 앞으로 못 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는 심리적인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내가 의욕이 떨어지고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헷갈리니까 흔들리니까. 예전에 제가 강의 드릴 때 뭔가 동기가 회복되기 위해서 의욕이 생기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통제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느낌, 주도하는 그 느낌이죠. 자기주도 느낌. 그 다음에 안정감,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거. 그 다음에 즐거움. 너무 고통스럽게 억지로 하는 삶의 영역이 아닌 나를 그냥 풀어주고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의 영역이 있어야지 동기가 올라온다. 이 3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사연 주신 분은 역시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서 예전에도 학창시절에도 내 자기주도 경험을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못하신 타격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의대 생활 내내도 이제 그래서 힘들으셨고 그게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위축되고 무기력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지금 안정감이 없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확신 그게 진짜 큰 안정감을 주는데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오빠의 이런 경험 가족의 지지가 없는 게 본인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또 그것과 별개로 본인이 지금 여기서 미처 못 말씀하신 엄청난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사연 주신 분 사연도 그렇고 여기서 본인이 이런저런 얘기해 주신 것만 들어봐도 본인 안에 무궁무진한 감정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걸 표현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거를 꾸준히 제3자한테 표현하시는 거 하면은 자기 확신이 회복됩니다. 분명히. 결정은 그게 회복된 다음에 해야 돼요. 다시 뭐 수련을 받든 아니면 캐나다를 가든 그게 회복된 다음에 그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나의 동기에 의해서 그 행동을 했었을 때 쭉쭉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즐겁기 때문에 에너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눌러놓은 억압된 답답한 이 마음 또 내가 흔들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무슨 결정을 하든지 다 또 거기서 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계속. 그래서 순서가 뭐냐면은 우선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회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느낀 감정들을 잘 표현하면서 그거를 수용받는 경험을 하셔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떳떳해지는 걸 회복하셔야 돼요. 본인이 가진 성향이나 여러 가지 특성, 원하는 거, 스타일 이런 거 모든 것 나의 존재죠. 쉽게 말하면 나의 존재에 대한 떳떳함을 회복하시는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게 시간 효율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게 상담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가고 내가 빨리 뭔가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드실 수도 있지만 빨리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안정된 다음에 선택해야지 그게 평생 쭉쭉 나를 괴롭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삶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행복이고 오늘 사연 아주 잘 주신 걸 가지고 지엽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